그 바탕화면에 보시면 전산세무 몇 급이요? 2급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회 설치하세요? 96회 설치하세요. 전산액이랑 똑같아요. 설치하는 방법은. 그래서 96회 가셔서 여기 2교시 가셔서 텍스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 번호는 저기 유인물 받으신 분들은 한 장 넘기시면 이론 시험 옆에 수험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설치는 이렇게라고 있습니다. 그 설치는 이렇게에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험 번호는 이렇게 치시면 돼요. 1, 2 치고 1 계속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치시고 그래서 12 11111 그 다음에 이름 치시고 그 다음에 A형 B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6089 예, 6089 그거 한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내용은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요. 그러면은 똑같죠? 전산회계랑 거의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이론 문제 무슨 작성이 있으세요? 답안 작성. 일단 아이디어래네. 수험 번호하고 넣으시고 요거 이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6089. 그 다음에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누르시면 여기 15개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이론 푸세요. 그리고 어디에다까지 입력하시냐면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거기에다까지 입력까지 하십시오. 푸십시오. 15번까지. 네, 1번부터 15번까지. 이론 개수는 똑같아요. 전산회계 1급도 15개고 전산세무 2급도 15문항입니다. 1번 보시면 재무회계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안 합니다. 상계는 자본만 상계 처리해요.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회계의 주목적이 뭐라 그랬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요? 정보 제공.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우리 재무상태표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기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풀만한 문제예요? 풀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추라고 안 해요. 왜냐면 어려운 거는 시험 때에도 맞출 확률이 낮거든요. 근데 보통 중가운데하고 하짜리 있잖아요. 중하만 다 맞추면 거의 합격 점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중상이나 상짜리에서도 맞출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량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선입, 나중 후입.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뭐야?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에다 실지 쓰면은요, 총평균법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세모는 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재고자산이란 판매 목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의 수량, 계속기록법, 실지, 혼합법 맞죠? 재고자산의 단가,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 맞아요. 정답은 4번. 계속기록법 쓰면 총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3번 3번의 별표 3개. 요거는 은근 잘 냅니다. 원래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변경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정책의 변경이 있고 뭐의 변경이 있죠?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이나 감가 관련된 거고 얘는 전지법 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정책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정책은 옛날 거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변경할 때 옛날 거 바꾸고 최근 거 바꿔야 돼요. 최근 거 바꾸고 옛날 거 바꿔야 돼요. 옛날 걸 먼저 손을 대야 되죠. 왜냐면 옛날 데이터에 따라서 현재 데이터도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구분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회계에는 무조건 편한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급이 편해요? 전진이 편해요? 전진이 편해요. 왜냐면 소급은 옛날 것도 건드리는 게 소급이거든요. 그러면 옛날 거 만지고 올해 거 건드리는 게 좋아요? 옛날 거 냅두고 올해 거 건드리는 게 편해요? 올해 것만 건드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때는 수익적 지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산 처리는 내년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비용은 올해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때는 연구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뭘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소모품비로.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하거든요. 참고로 요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근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왜요? 자산은 내년으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신경 써야 되니까 할 일이 많죠. 근데 비용은 언제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요? 올해만. 그러면 내년에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회계는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걸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편한 거. 그거 좀 알고 계세요.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 대표적으로 회계 변경이라는 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맞죠?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좋은 거 써야 돼요? 나쁜 거 써야 돼요? 좋은 거 써야 돼.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하는데 뭐 이익이라던가 세법이라던가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써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 2번이잖아요. 우리 외웠잖아요. 4번.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근데 기억 안 나면 여기 가서 치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뭐요? F. 무슨 준비금? 이익준비금. 여기 있잖아요. 이익잉여. 맞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참고로 이 정도면은 이론은 아주 어렵게 낸 편은 아니에요. 진짜 어렵게 내면 5개 중에 한두 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번까지 풀었는데 4번까지 다 3번 빼놓고는 어디에서 보던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면은 세무치고는 아주 어렵게 낸 편은 아니에요. 원래 한 2-3개가 좀 어려워야 되는데 지금은 한두 개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 줄에 매도 가능 증권. 이 두 가지 갖고 장난 되게 잘 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할 때, 그래서 분계 이렇게 됩니다. 7월 1일 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00 뭘로 줬는지 모르니까 그냥 현금 줬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에 요게 700이 됐어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얼마요? 100.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처분이 아니고 평가이익 얼마요? 100. 그 다음에 6월 30날 이거를 뭐 하셨죠? 네, 전부 팔았죠. 근데 얼마에 파셨어요? 네, 7,500원에서 750에 팔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75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700. 왜냐면 600에다 100 더하니까 700이잖아요. 근데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요? 50. 그래서 일단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150 번 거예요. 얼마 번 거예요? 150.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두 번째 것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7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600 뭘로 주고 샀어요? 현금. 그래서 이것 꼭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하셔야 되냐면 이거 앞으로 똑같은 말 또 할 건데 지문에 숫자 나오고 글씨 나오면 분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개하면 맞출 수 있고 분개 못하면 맞추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0. 그 다음에 대변에 왜 이러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6월 30 차변의 현금 750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얼마냐면은 700. 단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하고 있죠. 매도 가능 증권 700. 그 다음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원래 얼마가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100만 원. 네. 그러면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150 됩니다. 일단 적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어려워요, 이거.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답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답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기매매증권은 끝에서 끝에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 보시면 6월 30일 날 7,500원에 팔았죠. 맞죠? 근데 12월 31일 날 얼마였죠? 7,000원이었죠. 그럼 얼마 이익 난 거예요? 한 주당 500원 이익 난 거예요. 그러면 500원에 1000주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50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하고 끝을 빼는 거예요. 처음에 6,000원이죠. 끝에 얼마죠? 7,500원이죠. 그럼 얼마 차이 나요? 1,500원. 1,500원에 만 주면은 1,500원에 1000 주면 1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50만 원. 요거는 이제 이론에서 답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나올 때는 끝에서 단기 매매 나올 때에는 끝에서 2개, 매도 가능 증권 나올 때에는 처음하고 끝에만 비교하시면 얼마 이익 났는지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답만 구하는 방법이고, 원래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 그랬죠? 아까?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상계 처리가 뭐냐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팔렸잖아요. 그럼 팔릴 때 얘 관련된 것도 같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도 자본이 지금 대변에 1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변으로 가요? 차변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 요거는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 1시간 내지 2시간 투자해서 분계만 또 연습해 볼 거예요. 상계 처리 분계만. 2분계가 제일 어려워요. 참고로 2분계는 전산회계 1급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요. 주식 사채 안 나오는 게 좋은 시험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상하고 뭐요? 비정상. 5번. 5번 정답 3번 100만 원. 왜냐면 요거 물어봤잖아요. 여기 50만 원. 여기 얼마요? 150만 원. 그리고 얼마 차이 나요? 100만 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6번은 공손이죠. 우리 정상적하고 뭐 있었었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원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비정상은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저기 7번에 두 군데에다 밑줄 좀 칠게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줄 끝에 단기 총 제조원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지금 A 구하시래요? B 구하시래요? B 구하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람선 B 60만원, 노무비 얼마예요? 20.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두 번째 줄에. 앞으로 배부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배부할 때 제가 분수 많이 써요. 그러면 항상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무비가 30만원에 20만원이죠. 그러면 전체 얼마죠? 50. 그 다음에 A 구하래요? B 구하래요? B 구하래요. B가 얼마예요? 20이에요. 얼마라고요? 20. 그래서 50만원 분의 얼마예요? 20만원.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은요. 얼마냐? 5만 원이 되네. 1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만 원. 그러면 60에 20에 10만 원 더하면 얼마세요? 90입니다. 얼마요? 90.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됐고 8번.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거기 기억 있죠? 기억이 변동비예요. 왜냐면 변동비는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있죠? 니은이 고정비예요. 뭐라고요? 고정비. 디귿이 준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리을이 중고정비. 왜냐면 중고정비를 다른 말로 무슨 형이라 그래요? 계단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형이라 그런다고요? 계단형.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우리 총고정비는 일정하죠. 단위당 고정비는요 감소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자, 외워서 풀 수 있는 거는 꼭 맞출 수 있게 준비하세요.
다음에 9번. 9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기준은 실제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요? 실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 배부율은 노동시간당 얼마래요? 1,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기준은 몇 시간이래요? 1,000시간.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정은 1,000원 곱하기 몇 시간? 1,000시간. 그러면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얼마 과다 배부래요? 10만 원. 과다나 과대나 똑같은 말이에요. 과다도 많이 한 거죠. 마늘 따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예정이에요. 100만 원이 뭐라고요? 예정. 그러면 제가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과다의 뜻이 많은 거죠. 누구보다 많다? 실제보다 많다. 실제보다 얼마 많다? 10만 원. 많은 게 얼마다? 100만 원이다. 그래서 실제는 얼마예요? 90이에요. 3번 선택하신 분은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많으면 과대. 그러니까 지금 실제가 90만 원이면 90만 원보다 10만 원 많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헷갈리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10번 우리 얼마 전에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지나가듯이 한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60만 원과 얼마가 있대요? 63만 원. 그래서 수선은 거기 보시면 60만 원 곱하기 이거 직접 배부법이죠. 직접 배부법이면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보조를 빼고 나면은 1200분의 얼마가 돼요? 성형이 800이 돼요. 그러면 40만 원 나옵니다. 요게 성형. 그리고 이거는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력은 얼마 있어요? 63만 원 곱하기 원래 거기 동력 보시면 9,100에 3,500에 7,000인데 직접 배부법은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저기 어디냐 12,600 나와요. 12,600분의 성형이니까 얼마예요? 9,100.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한테는 계산기. 그래서 63만원 나누기 12,600 곱하기 9,100 하면 45만 5천원 나옵니다. 요것도 성형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얼마예요? 85만 5천원.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계산 문제 종종 나옵니다.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거. 우리 이거 외웠어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매출 할인,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네, 마지막에 종업원 뭐요? 봉사료.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 있잖아요. 지급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20만원 맞아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출산보육수당이라고 있으시죠? 예, 요건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요거 10만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이거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인사급여.
여기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수당 공제. 가짜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울 겁니다. 여기에다가 비과세 해보세요. 비과세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그냥 육아수당으로 치세요. 왜냐면 이거의 정식 명칭이 육아수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 F2 육아 치세요. 그럼 요 옆에 얼마 나와요? 10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우리 저희 시험은 1번, 2번 잘 나와요. 자가운전 보조금 20, 식대 얼마요? 10. 그 다음에 육아수당도 10이에요. 그리고 거기 4번에 보시면 직무 발명 있죠. 여기에다 직무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 나와요? 500. 4번 500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자가운전 20. 식대 얼마요? 10. 그러니까 실기를 잘하면 이론 문제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기에 있는 게 이론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번 이거 어렵습니다. 정답 1번.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거는 1번이에요. 왜냐하면 직매장 반출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타사업장 반출이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라는 건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거든요. 업자들끼리. 누구랑 주고받는 거라고요? 업자. 그러면 본점도 사업자죠. 지점도 뭐예요? 사업자야. 그러면 업자들끼리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2번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회사한테 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3번 사업상 증여. 증여라는 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판게 아니니까 돈 받을 수 없다. 폐업시 잔존제야. 폐업이면 망했잖아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유형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14번 이건 찍으라고 준 건데 거기 보시면은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종사. 직접 종사라는 얘기는 직접 일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 월급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월급 주면은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근데 만약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다. 그럼 월급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의 자녀가 월급 얼마 받았는데 출근한 적도 없대.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도 8시간 하고 다 했어. 그러면은 월급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만 안 받으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우리 이거 비용 처리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3번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거. 배운 적은 없지만 이거 돼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런 거 다 인정받으려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놓으면은 국가가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 비율만 인정해 줘요. 다 인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승용차 관련돼서는 비용 처리도 많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배운 적은 없고 앞으로 문제에도 없어요.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요.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요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새마을금고에 기부금 내는 것들은.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요. 수정세금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은 왜 하는 거죠?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정정이라고도 하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세금계산 전자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종이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누가 알고 있는 거냐면 국세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았어요? 국가가 먼저 알았어요? 국가가 먼저 알았죠. 그럼 국가가 알면 나한테 통보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늦게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고치면 국가에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네, 옳은 거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리 알고 있다. 이게 누가 알고 있는 거냐면 국세청, 국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세금이라던가 이런 거 누가 먼저 아냐가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걸. 내가 먼저 알면은 고치면 돼요. 근데 국가가 먼저 알고 나한테 연락이 오면은 이때 고치면 국가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고요. 계약 해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가 오늘 계약을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해서 다시 재발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요.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바뀐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전엔 일반 과세자였는데 지금은 간이 과세자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금 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옛날 날짜로 해서 그 당시의 날짜로 해서 일반 과세자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인데 이렇게 나오면 14, 15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 가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1번, 2번, 3번은 종종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4번, 5번 빼고 6번, 7번, 8번, 9번 빼고 10번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직접 배부법 정도는.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 외웠고 12번은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레, 여섯, 여덟, 9개 정도는 그나마 좀 할만한 거고 나머지는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 왜냐면 자주 안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몇 문제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쉽든 어렵든 우린 몇 개가 목표라고요? 10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뒤에 분계 풀 시간 또 드릴게요.